삼국지. 천하는 하나로. 인과응보. 자마씨는 자신의 야망을 키우며 서서히 권력을 강화해 나갔다. 그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적들을 처치해야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연합군을 결성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제거 작전을 계획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의 믿었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그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모든 상황은 그가 남에게 행했던 배신과 음모의 결과였다. 결국 그의 권력은 스스로가 만든 그물에 걸려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이와 동시에 제갈량은 촉한을 구하려고 힘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전략을 총동원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내부의 분열을 막으려 했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촉한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불만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었다. 제갈량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다. 그의 충성과 헌신은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는 그들이 각자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결국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 시기 모든 인물에게 작용하고 있었다. 자마씨의 음모는 그를 더욱 고립시키고, 제갈량의 의리는 그를 영웅으로 남게 만들었다. 결국 세상은 자신이 행한 대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그 결과는 각자의 운명으로 드러나며 이들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 자마사의 죽음. 자마사는 권력을 쥐려고 많은 적과 대립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적을 제거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생긴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그가 신뢰하던 인물들 중 일부는 그의 권력을 두려워하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어느새 사마사의 주변에는 배신의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자마사는 결국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신하에게 배신당하고 말았다. 그 신하는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고 사마사는 그 사실을 몰랐다. 어느 날 밤 사마사가 잠이 들자 그 신하는 무리를 이끌고 그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이들은 그를 제거하려고 오랜 시간 계획해온 음모를 실행에 옮기려 했다. 자마사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누려왔던 권력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미 늦었다. 그 신하는 그의 목을 베고 순간 사마사는 삶의 마지막을 맞이했다. 자마사의 죽음 이후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권력의 불안정성과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그는 강력한 존재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만든 적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상징이 되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만난 비극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렇게 사마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후세에 전해지며 교훈으로 남았다. 대권을 잡은 사마소. 아버지 사마사가 제거된 이후 그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자가 없음을 절감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씨 가문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이끄는 세력을 통합하고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부하들과의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다. 주변의 고위 관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권력의 세계는 언제나 불안정하며 언제 배신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자마소는 전쟁의 여파로 혼란에 빠진 세상을 틈타 자신의 세력을 확장했다. 그는 적들을 무찌르며 그들로부터 영토를 점령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운명을 지향하는지를 분명히 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많은 사람이 그의 강력한 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마소의 목표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 연합과 동맹을 통해 자신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던 중 그는 중요한 동맹을 맺을 기회를 잡았다.
당시의 권력자들과의 외교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전략은 다른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많은 이가 그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세력을 위협하는 이들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 중 한 명은 강력한 적대 세력의 지도자로 사마소는 그와의 대립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결단력을 믿고 전략적으로 그를 상대하기로 결심했다. 결전의 날, 사마소는 전장을 지배하며 그의 전략을 발휘했다. 그는 전투 중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적의 방어를 뚫고 승리를 거두었다. 전투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이 원하던 대권을 잡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마시 가문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졌다. 그의 이름은 이제 많은 이에게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대권을 잡은 사마소는 새로운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세력을 안정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는 권력을 통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자 했고 이를 위해 많은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권력의 불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적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5번째 좌절. 사마소는 권력을 잡은 후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과 외교에 힘썼다. 이때 사마소는 한 가지 소식을 접한다. 적국에서 강력한 군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들은 전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으로 사마소는 그들을 저지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소집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회의에도 부하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부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이 생각한 전략대로 전투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그에게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전투가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적군이 사마소의 군대를 향해 밀고 나갔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강한 저항을 보였고 이로 인해 전투는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예상한 것보다 적군의 힘이 강하다는 사실이었다. 전투가 이어질수록 사마소는 그의 군대가 점차 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부하들은 전투의 흐름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스러워졌다. 사마소는 이를 만회하려고 더욱 강력한 전술을 사용하려 했으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갔다. 결국 사마소의 군대는 패배하게 되었고 그는 또 한 번의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그의 패배는 단순히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혔다. 이 소식은 즉각적으로 그의 적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그의 통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그러나 이런 좌절 속에서도 사마소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애썼고 부하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 패배를 계기로 더욱 겸손하게 군사 전략을 세우고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사마소는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보며 권력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군사력뿐 아니라 지혜와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5번째 좌절을 통해 더 단단해지겠다고 다짐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후주. 궁중에서는 왕실의 권력을 쥐고 있는 간신들이 그의 주변을 에워싸고 끊임없이 그를 속이며 권력을 행사했다. 후주는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간신들의 말만을 따르며 귀족들의 힘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간신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후주에게 무수한 거짓 정보를 주었고 그 결과 후주는 궁중의 소음과 갈등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진정한 신하들로부터의 충고는 귀담아 듣지 않고 눈앞의 유혹에 쉽게 흔들렸다. 이로 인해 국가는 점점 더 어지럽고 혼란에 휩싸였다. 어느 날 후주는 한 사신으로부터
적국의 군대가 가까운 시일 내에 침략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가볍게 여겼고 간신들의 안일한 보고를 믿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신을 낳았고 대내외적으로 왕국의 안위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때 궁중에서는 대립하는 세력이 존재했다. 한편에서는 후주의 권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진정한 신하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후주가 자주 권력을 놓지 않도록 간신들이 그를 더욱더 유혹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내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후주는 이러한 대립을 조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말았다. 결국 적국이 침략을 감행했을 때 후주는 무능력한 대응으로 인해 국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전투에서 군대는 무너졌고 그는 그저 궁중에 갇혀 자신의 안전만을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주변의 충신들은 후주에게 경고했지만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고 결국 궁중은 혼란 속에서 후주를 배신하는 세력으로 가득 찼다. 후주는 결국 자신의 무능력과 간신들에 대한 신뢰로 인해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를 따르던 이들마저 실망하고 떠나갔으며 그는 고립된 채로 한때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의 외로운 왕좌는 오히려 불행한 자리를 증명해 주었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 상태가 되었다. 후주의 어리석음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으나 그 결과는 그의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인한 국가의 파멸로 귀결되었다. 어리석은 후주, 그의 왕국은 그렇게 무너져 갔다. 위나라의 황제를 바꾸다. 자마염은 권력을 강화하려고 자신이 원하던 황제의 즉위를 계획하고 있었다. 기존의 황제는 사마염의 힘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따라 그를 제거하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려는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마염은 자신의 세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인재들을 모으고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을 받았다. 그 중에는 관료들, 군인들, 심지어는 궁중의 정보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이들을 통해 황제에 대한 불만을 퍼뜨리고 황제의 무능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사람들은 점점 기존 황제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사마염의 위세는 더욱 커져만 갔다. 한편 황제는 사마염의 권세가 커지는 것을 알고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는 자신의 신하들과 간신들에게 의지했지만 그들 역시 사마염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황제는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불안해하며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마염을 경계했다. 그의 통치력은 점점 약해지고 궁중에서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다. 결국 사마염은 내부의 분열과 불만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키기로 결심한다. 그는 충신을 매수하여 궁중에 침투시키고 황제를 암살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신뢰를 얻은 이들을 통해 충실히 계획을 실행했다. 정변의 날, 사마염은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궁중으로 진입했다. 궁중에서는 사마염의 군대가 나타나자마자 큰 소란이 일어났다. 황제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사마염의 부하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이내 궁중은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고 사마염은 마침내 황제를 붙잡아 그의 목을 겨누었다. 이 순간 그가 꿈꾸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듯했다. 그는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었다. 황제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사마염은 그를 처치하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사마염은 자신의 세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황제를 세우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인물을 황제로 앉히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황제는 사마염의 앞잡이로서 그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며 사마염은 국가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자 사마염은
그의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게 된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려고 무자비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적대적인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편에 있는 인물들을 더욱 중용하여 위나라의 정치 지형을 재편성했다. 이를 통해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넣고 위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이 사건은 이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사마염의 이름은 위나라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회군 명령. 어느 날 밤 사마염은 군사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신하들은 전투의 승리에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사마염은 기이한 조짐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투의 전략을 다시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그때 사마염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적군의 움직임이었다. 적군이 방어선을 강화하고 매복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때 사마염은 즉시 회군을 결단한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전투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던 그들이 갑자기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으니 그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후퇴 명령은 병사들 사이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사마염의 판단을 의심했고 다른 일부는 저항의 움직임을 보였다. 사마염은 이를 진정시키려 했었고 병사들은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결국 병사들은 사마염의 지휘 아래 안전한 곳으로 물러났다. 후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생명을 지키며 동료애를 더욱 다지게 되었다. 사마염은 이번 작전에서 전투의 승리를 거두는 대신 병사들의 생명과 전략적 이점을 보존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는 군사적 성공보다 장기적인 안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회군 후 사마염은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을 곱씹었다. 전투의 승리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병사들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 사마염의 회군 명령은 이후 전투에서 그가 보여준 지혜와 판단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단순한 전투가 아닌 전쟁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전략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위나라의 운명을 한층 더 발전시키게 된다. 제갈량의 혼령. 제갈량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지혜와 전략은 여전히 촉한군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전투 전날 군사들은 한자리에 모여 제갈량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를 기리며 의지를 다졌다. 제갈량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각자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되새겼다. 전투 당일 촉한의 군사들은 위나라와 마주하게 되었다. 전투는 시작과 동시에 치열했다. 위나라의 병사들은 숫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그들은 연달아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촉한의 병사들은 제갈량의 혼령을 느끼며 싸웠다. 그들은 그의 전투 방식과 전략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고 맞섰다. 전투 중 한 병사가 적의 장수에게 포위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병사는 제갈량의 지혜를 생각하며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반격의 기회를 엿보았다. 그의 행동은 다른 병사들에게도 전파되어 모두가 더욱 용감해졌다. 제갈량의 정신이 전투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나라의 장수 조비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감행했다. 제갈량의 혼령은 그에게 대항할 방법을 제시했다. 촉한의 군사들은 제갈량의 전술을 따라 팀워크를 발휘하며 조비를 향해 진격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협력하여 적의 방어를 뚫고 들어갔다. 전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제갈량의 형상이 병사들 앞에 나타났다. 그의 고귀한 모습은 마치 빛처럼 병사들을 감싸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마침내 촉한의 군사들은 조비를 포위하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조비는 그들의 연합 공격에 무너져 결국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제갈량의 혼령이 병사들에게 전달한 지혜와 용기는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들은 그날의 전투에서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제갈량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전투를 마무리 지었다. 전투 후 병사들은 제갈량의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들은 제갈량의 홀령이 자신들을 지켜주었다고 믿으며 그의 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제갈량의 홀령은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은 촉한 군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다. 그들은 제갈량의 지혜와 용기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의 전투에서도 그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새로운 전투를 준비했다. 제갈량은 죽었지만 그의 유산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촉한의 멸망.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이후 촉한의 운명은 점차 어두워져 갔다. 새로운 지도자 유비의 아들 유선은 통치의 부담을 감당하기에 역량이 부족했으며 각지의 장수들 사이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외부의 적들, 특히 위나라의 군대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다가왔다. 위나라의 사마염은 촉한을 정복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대군을 조직하고 치밀한 전술을 통해 촉한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사마염은 전투를 준비하며 자신만의 야망을 키워갔다. 한편 촉한의 군사들은 위나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를 준비했다. 유선은 자신의 장수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지만 그들의 의견은 엇갈리기만 했다. 내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장수들 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각자가 자기를 우선시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런 가운데 사마염의 대군이 서서히 촉한의 경계에 다가왔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위나라의 군대는 촉한의 성을 포위하고 강력한 화력을 동원해 공격을 감행했다. 성 안에서는 유선과 그의 장수들이 방어선에 서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위나라의 전략과 조직력은 촉한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다. 전투는 잔인하게 이어졌고 촉한의 병사들은 점차 지쳐갔다. 사마염의 대군은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며 성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촉한의 장수들은 사기를 잃고 서로 간의 불신이 깊어졌다. 성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위나라의 군대가 성 안으로 밀려들기 시작했다. 전투는 순식간에 혼란으로 변했다. 촉한의 군사들은 저항했지만 적의 숫자와 전투력이 그들을 압도했다. 결국 촉한은 최후의 순간을 맞는다. 유선은 자신의 아버지 유비가 남긴 유산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저항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위나라의 칼날에 묻혀갔다. 이후 촉한은 성도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사마염은 그 땅을 정복하며 역사 속으로 길이 남을 대업을 이루어냈다. 촉한의 멸망은 그저 한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수많은 이의 꿈과 희망이 사라진 비극의 순간이었다. 촉한의 붕괴는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야망과 갈등이 빚어낸 슬픈 역사로 남았다. 사마염이 촉한의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곳은 이미 역사 속의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갔다. 잃어버린 촉한의 꿈은 수많은 전쟁과 배신의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로 남았다. 이제 남은 것은 과거의 영광과 슬픔이 뒤섞인 기억뿐이었다. 사마염의 찬탈. 사마염의 머릿속에는 촉한을 멸망으로 이끈 계획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다. 촉한의 내부가 흔들리며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마염은 그 혼란을 틈타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미 그는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사마염의 아버지 사마이는 전장에서 명성을 떨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그 명성보다 더 큰 야망을 품고 있었다. 사마염은 단순히 군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했다. 사마염은 촉한의 멸망과 함께 제위에 오르며 그 권력을 손에 넣었다. 이제 그는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사마염의 찬탈은 단순한 권력의 이동이 아닌 천하의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이제 사마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대망의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며 그 누구도 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과거의 유산을 뒤로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참분천하는 한바탕 꿈으로 촉한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던 시기, 제갈량의 유지를 받들어 북벌을 이어가던 촉의 군사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유비의 아들 유선은 이미 정치적인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었고 충신들의 충고는 그에게 닿지 않았다. 촉의 대업을 이루려던 제갈량의 비전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조비의 죽음 이후 위나라의 권력은 사마씨 가문으로 점점 집중되었다. 사마이는 조비의 후손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 사마소에게 권력을 넘겨 위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자리 잡는다. 조조가 세운 위나라의 권력은 더 이상 황제의 것이 아니었고 위는 사마씨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 이때 촉한의 운명을 짊어진 강유는 제갈량의 뜻을 잇기 위해 분투했다. 그는 끊임없이 북벌을 감행하며 위나라에 맞서 싸웠지만 촉의 병력은 쇠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강유는 촉한의 마지막 충신으로서 끝까지 저항했다. 하지만 그가 버티고 싸운다 해도 대세는 이미 위나라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촉의 백성들은 전쟁에 지쳐갔고 유선은 조정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촉한의 마지막은 뜻밖의 방식으로 다가왔다. 사마소는 병력을 보내 촉을 압박했고 촉의 군사들은 점점 더 밀려났다. 결국 유선은 사마소에게 항복하기로 결심한다. 유선은 대업을 포기하고 사마소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촉한의 오랜 대업이 산산조각 났다. 위나라와 오나라 역시 평온하지 않았다. 오나라의 손권이 죽고 난 뒤 후계자들 간의 권력 투쟁은 오나라를 약화시켰다. 손권이 일으킨 나라는 그 후계자들의 분열로 인해 갈등과 내란에 휩싸였고 위나라에 제대로 맞설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오나라의 백성들도 전쟁과 내란 속에서 고통받았다. 사마염이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패하고 진나라를 세우면서 삼국의 끝은 더 분명해졌다. 오나라는 위나라에 항복하였고 진나라가 중국 전역을 통일하게 된다. 천하를 셋으로 나누었던 시대는 마치 꿈처럼 사라졌고 제갈량과 유비, 조조와 손권이 그토록 염원한 대업은 결국 덧없이 지나가 버렸다. 사마염이 천하를 통일한 뒤 과거의 영웅들이 세상을 뒤흔들던 시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다. 참분천하란 결국 한바탕 꿈에 불과했다. 모든 영웅의 투쟁은 한순간의 찬란함으로 끝났고 그들의 노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촉의 대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충신과 위나라의 승리를 위해 노력했던 장수들, 그리고 오나라의 번영을 위해 분투한 이들 모두가 한순간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그들이 꿈꾸던 세상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다. 삼국지의 마지막 장은 모든 것이 한낱 덧없는 꿈임을 일깨우며 막을 내린다. 마무리하며 삼국지는 중국 후한 말기부터 삼국시대에 걸친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위대한 서사시다. 이 작품은 정치적 음모, 전투, 배신, 그리고 우정과 사랑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인간 본성과 권력의 본질을 탐구한다. 주인공인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로 시작되는 이야기에서 이들은 정의와 의리를 중시하며 권력을 쥐기 위한 끝없는 투쟁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 삼국지의 매력은 각 인물의 성격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선택들에 있다. 조조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무자비한 결단을 내리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반면 제갈량은 지혜와 전략으로 촉한의 부흥을 이끌지만 결국 자신의 한계와 운명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각 인물의 행동은
그들의 신념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독자는 그들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를 지켜보게 된다. 또한 삼국지는 시대의 변화와 갈등을 통해 중국 역사에서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권력의 게임은 단순한 군사적 승패에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와 정치적 동맹, 그리고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단순한 역사 소설이 아니라 인간 사회와 권력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결국 삼국지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인간의 야망, 갈등, 그리고 협력의 본질을 파헤치며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선택과 그 결과를 성찰하게 한다. 이러한 깊이 있는 주제와 매력적인 캐릭터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며 삼국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불멸의 고전으로 남게 되었다.